부천 대장 얘기해 볼까요? 부천 대장은 어떤가요? 사실 부천 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논밭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인데 부천 쪽에서는 좀 좋아하는 분위기는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부천이 그 옛날 그 중상동 이후로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위치상으로 보면 사실 마곡하고 가깝기도 해요. 맞아요. 네. 이거 분양하면서요. 계양구에 그 전철역 있는 동네 있잖아요. 작전동? 예. 네. 갑자기 가격이 확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 계산지구 계산지구. 계산지구라고 불렀던 네. 동네죠. 박총역 네. 있는 쪽. 네. 뭐 5천만 원 90년대 이상, 전후를 예, 5천만 원 이상 호가가 네. 상승하면서 집값이 상승해서 계양구가 상승률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연결고리가 되면서 글쎄 부천이긴 하지 부천하고 계양 쪽은 오히려 이 서쪽 지역에서는 그 괜찮은 지역으로 될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 큰 형님들을 다 갖다 먹는다는 거죠. 일단 검단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그거 발표할 때. 그다음에 김포 한강 신도시도 사실 멀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김포도 거기는 그렇고, 네. 2기 신도시인데 지금 더 가까운 마곡하고 더 가까운 곳에 지금 네. 택지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도 지금 도시철도가 이번에 개통이 되니까 그래도 연결고리가 조금 단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김포는 괜찮아요. 그렇죠. 네, 김포는. 근데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2기 신도시에서 가장 오래 걸렸고 그나마 지금 이제 분양이 시작됐는데 분양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옆에다가 지금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저도 좀 답답하기는 해요. 분양받아 상도이가 놓으신 있지. 분들이 편의점 옆에 편의점 옆에 그거 뭐 거리 있잖아. 네. 그 고리에다 딱 지우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GS25 옆에다가 맞아. 세븐일레븐 진 거야? 지금 그 분양받으신 네. 분들이 많이 문의가 많고요. 네. 검단 그 초기 단계들이 전매가 가능했어요. 6개월 뒤에. 그렇죠. 그걸 바라보고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분양권을. 네. 비조정 분양권을. 맞아요. 이제 네. 그 분양권 전매 제한이 바뀌기 직전에 이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하세요. 답답하시죠. 참 답답하겠네요. 진짜. 근데 분양 또 해. 아니, 계속 지금 남아있죠. 계속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데 요즘 분양 결과 어때요, 맞죠? 검단 쪽? 거의 막 안 되죠. 아예 근데 청약도 안 하죠. 분양가가 좀 낮으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하죠. 인천의 수요가 충분히 신축을 바라보는 신축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인천이 요즘에 네. 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택지지구로 그러니까 아이들의 안전이 치안이라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평화의 안전도 있어요. 내 그렇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네네. 그런 안전도 있는데 네. 이런 안전을 위해서 택지지구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검단이 너무 비싸게 분양을 했어요. 이 아. 분양가 자체가 제가 신축을 바라보는 느낌에서는 비싸지 않지만 실수요자들은 그 올라간 가격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 시간이 슬라이딩이 없이 그냥 기존에 서울에서 분양한 신축 이런 가격들하고 대비를 해서 인천도 구도심이 이만큼이니까 신축은 이만큼이면 먹혀 이러면서 분양을 좀 한 거거든요. 또 비조정이니까 또 그때 얘기했잖아요. 빠숑이 세상 답사기 제가 나와서 프로에서 네. 제가 빠숑님한테 질문했는데 빠숑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 서베이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분명히 여기는 말씀하셨잖아요. 가격만 3억대로 정말 나왔더라면 사실은 인천에 있는 많은 분들의 수요를 이끌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도시 만들 때 신도시 존재 자체가 서울수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수요를 갖고 올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한 거예요, 이분들이. 거기는 사실 인천 수요를 갖고 왔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울서 가게 되면 비싼 게 아닌데 인천 분들이 올라오면 비싸지. 그런 서울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수요 조사를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단지를 분양하게 되면은 어디서 올 것인가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그걸 고려 안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느낌. 아직은 루원시티는 분양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동시에 분양했었거든요. 근데 검단은 인천에 사는 실수요자들도 아리까리 하면서 하더라고요. 똑같은 분양가 비슷했는데 루원시티 SK는 청약을 했어요. 네. 근데 검단은 안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도 좀 새 아파트가 필요한 게 맞긴 하거든요. 최소한 그렇죠. 구세도시 구도심 같은 경우는 공급을 꽤 많이 안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은 거긴 잘 되고 여기는 그 한 블럭 차인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울에서 오는 수요라고 하니까 그 서울에 오는 수요를 받아들이는 게 7호선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검단에서 가면은 버스를 이용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BRT 뭐 이런 것도 해야지. 그렇게 뭐. 되니까 인천도 분화가 되는 거죠. 네.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인천에 사는데 과연 갈 수 있는 그거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데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부천의 중동 신도시도 지금 노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뭐 수요들이 다 검단 있긴 하거든요. 신도시가 2기 신도시고 1기 신도시 상동 중동은 어떻게 영향을 받나요? 그럼 맞다. 그게 어떻게 받아요? 부천 대장하고 민감한 얘기다. 계양 진짜. 인천 계양 어떡하냐. 같은 경우 솔직히 그거 질문 많이 들어왔어요. 엄청 많이 중동 상동 들었죠, 어떡하냐고. 진짜. 거기는 자가도 있지만 투자하신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갭 투자 성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부천 같은 경우는 사실 소사가 개발이 될 때 네. 소사에도 구도심을 개발하면서 이제 푸르지오부터 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었었어요. 네. 처음에는 부천 사람들이 이사를 갔었거든요. 음. 이사를 갔다가 다시 부천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 살던 분들이 예. 내려갔다가 다시 갔다. 소사로 갔다가 이제 다시 온 부천에는 애솔맘이라고 맘카페가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잘 활동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천에 살지 않는데 위장으로 가입을 하려면 정말 어떻게 알고 하는지 칼같이 잘려요. 그런 이제 맘카페도 되게 잘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옥길지구가 분양을 했을 때 부천 옥길지구, 보금자리. 그 네. 소사에서도 언덕 넘어가는 그 범박동에도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수요가 안 넘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소사로 이사 갔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서 다시 부천으로 복귀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근데 또 옥길지구는 처음엔 분양이 좀 많이 힘들었지만 택지지구가 완성이 되고 나니까 거기 또 집값 많이 오르고 안정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천 사람들도 이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부천의 신축이 분양할 땐 고분양이라고 했지만 정말 좋은 노른자 자리 개발이 되면 6억이 넘게 지금 하잖아요. 특히나 그 무슨 역이지? 1호선이랑 붙어 있는 스카이자인가요? 그게 분양할 때 정말 고분양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선착순 남은 물량이 있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도 피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그 갈망이 굉장히 고픈 그런 택지예요. 부천 시청 그 주변에 분양한 네. 뭐 실스테이트니 프리존이 뭐. 근데 이제 비싸다. 부천 신도시의 네. 특징이 살기에 정말 좋거든요. 현대백화점 다 있지, 좋죠? 7호선 있지. 근데 네. 이제 그 낡은 것도 뿐만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의 또 문제는 학군이 초등학교 학군까지 좋고요. 이제 중학교를 넘어가면서 특히 고등학교 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네. 부천은. 그래서 부천은 그러한 그 영향 때문에 신도시에 길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한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다시 인천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예 서울로 넘어오거나 이런 흐름들이 있는 그런 신도시거든요. 인천 어디로 가요? 인천은 송도 쪽이나 송도 쪽? 아예 송도로 가시는 것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의외로 또 목동 쪽을 또 많이 목동도? 보세요. 목동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아. 부천에서 목동 진짜 수요가 근데 많고요. 금액이 좀 비싸잖아. 목동은. 그래도 부천에서 사시는 분들이 알짜 부자들이 또 나름 있으세요. 알짜. 그러니까 이게 거기 펜트하우스, 예. 2000년대 초반 얘기가 그치.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예, 드리는데 예. 상동지구가 분양을 했을 당시에 네. 상동지구 분양할 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약간 편견을 가지고 부천 쪽 좀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주변에 살던 인천 쪽, 부천 쪽의 부자들이 다 상동으로 몰려 들어갔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부천 쪽에서는 꽤 잘 사는 계층들이 이 상동 쪽에 많이 몰려 계세요. 거기 또 지금도 대중대형이 그렇네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대형이 상동에, 많죠. 그러니까 이게 부천에서 이제 하시던 분이 상동 개발하면서 한번 청약 바람을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년지구. 노년지구.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삼산동. 네. 그 다음에 노년지구.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청라로 넘어가서 분양 마치신 분들이 이제 고점 잡으신 거고 이제 이런 흐름을 타고 부천에서는 청약 바람이 있었어요. 이전 장에는. 네네. 그래서 이 부자들이 노년에도 많이 가 계시거든요. 그 노년이 저기 말하는 거예요? 인천 노년. 그, 예, 예. 남동. 남구 남구. 예, 맞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 부천에서는 그런 흐름으로 그 연수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중동, 그 옆에 이제 상동, 네.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삼산동이라고 있는데 삼산동은 인천시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또 고등학교 학군이 괜찮다고 해요. 네. 그쪽으로도 많이 이사를 가시고 요즘엔 정말 압도적으로 청라를 송도 많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인천이 요즘에 고등학생 입시 성과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입결이. 송도 같은 경우는 또 교육열 워낙 또 외국인 학교도 많고 그래서 뭐 외국인 학교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근처에서 공부하게 되면 또 그런 분위기라도 또 얻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네. 부천 중동 신도시가 지금 낡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갭 투자의 정말 성지였고 네. 갭이 너무 작았기 삼동, 때문에 중동 뭐 그러니까 다 유명했죠. 투자로들 많이 들어가 네. 계시는데 계시는데 노후도가 너무 낡았는데 이게 도대체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되겠느냐에 대한 그 고민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 부천 신도시에 33평을 투자를 해놨었거든요. 왜냐하면 25평은 제가 좀 늦게 들어갔다 생각을 했어요. 가는 부동산마다 뭐 세댁 늦게 왔어 소리를 하시니까 네. 경상도 분들이 다 사갔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왔다 가신 데가 없어요. 그래서 33평을 샀는데 네. 33평을 받아주는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33평이 25평 상승률에 비해서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가주택으로 눌러 살면서 계속 부천에 살겠다라고 마음먹는 분이 생각보다 없는 거죠.
이게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동 같은 경우는 그럼 일단 경쟁력이 좀 잃어가는 건 사실이네요. 예, 근데 아직은 살만한데 이제 앞으로 10년이 더 도시가 노후화가 되면 그때에 대한 문제가 좀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덜 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부천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중상동 그 지역이 얼마나 번화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를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입지가 좋다. 네, 괜찮은 것 같고 기반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물론 부천에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오히려 서울 쪽 수요가 내려올 가능성이 오히려 검단이나 이쪽보다 더 많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대장지구 앞을 통과하는 그 대로가 굉장히 넓은 그 대로가 청라까지 지금 이어지는 그 과정이 있고 거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마곡으로 들어가는 바로 도로가 이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김포나 검단이 타격이 지금 받는 거다 한다면 그리고 강서구 지역이 워낙 지금 아파트 가격이 그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올 때 예전에도 강서구 쪽 화곡동 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밀려서 넘어오는 데가 바로 그 라인을 타고 넘어오면서 부천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현상을 발생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수요 쪽이 오히려 대장 쪽으로는 많이 그러니까 강서구 쪽에서 그 마곡 수요가 좀 많이 넘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부천이나 부천 중동 상동 같은 경우는 인천 그러니까 그 부천이나 인천 주변에 있는 자체 수요에서도 좀 올 여지가 왜냐하면 입지가 좋기 때문에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쟁력은 좋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좀 그때 가서 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부천 중동 대장 같은 경우는 서울 쪽에 뭐 강서구라든지 양처구에 있는 분들이 좀 저렴한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오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면 좋겠네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의 세상 답사기 김학렬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가장 자신있게 추천하는 특강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빠숑 김학렬 소장의 명품 강의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들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지역, 어떤 상품의 수요가 많은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지에 대한 확실한 의사결정 인사이트가 생길 것입니다. 총 5강 강의 중 1강은 무료 맛보기 강의입니다. 1강을 먼저 들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딱 책 한 권 가격으로 명품 부동산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빠숑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2단계 올려드릴 참 좋은 강의입니다.